요즘 들어 세계 각국의 여러 외신들이 대만 해협 우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이후 동아시아가 20년 만에 실전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로이터는 경주 에이펙 이후 동아시아 군사 긴장이 가장 높은 레벨로 치솟았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신중함을 가장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많은 외신들이 앞다퉈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의 정치권에서 대만 문제를 갑자기 전면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에이펙 회담 자리에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는 시진핑에게 홍콩, 남중국해, 위구르 문제를 첫 문장부터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금기어를 외교정상 간의 대화 속에서 꺼낸 극히 드문 순간인 이 상황.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후 도쿄에서 터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장악하면 그것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대만 전쟁 개입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이 발언,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이 표현 하나가 자위대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는 트리거, 즉 스위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자동 개입 명분을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 즉 전후 일본을 묶어두던 금지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악질적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그 더러운 목 잘라버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상급 지도자를 향한 직접적 위협성 발언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언행. 이와 동시에 중국 군용기, 드론은 정치적 항의가 아닌 전략적 무력 시위의 단계로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연이어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또 하나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내부 결속을 위한 적당한 상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내부 정치적 이유로,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를 덮기 위해 두 나라는 지금 각자 전쟁 명분을 찾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경주 에이펙 이후 전면전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중국, 일본 대만 삼각 긴장 구도의 전개 상황과 그들의 정치 상황, 이해관계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 제일도련선입니다. 중국은 이 선을 넘어야 미국의 해상 봉쇄에서 벗어나고 항모 원양 전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만을 잃으면 오키나와 규슈 남서방위선이 무너지고 석유가스 대부분이 통과하는 해상 생명선이 차단됩니다. 미국에게 있어 대만은 중국 팽창을 막는 최전선이며 동시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축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TSMC 하나가 전세계 첨단 반도체의 70% 정도를 생산한다는 점. 대만 해협이 흔들리면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전체의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즉, 대만은 단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 방향토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독립 성향의 민진당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국민당이 충돌하며 내부 정치 자체가 중일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전쟁, 전력투사, 해외 파병이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우익은 20년 넘게 전후체제가 일본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대만 위기는 군사력 확대, 개헌 명분, 국민 결집 세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현재 일본 우익은 전후체제 탈피를 국가 정상화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은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일본에게 더 맡기려 하고, 이 안보 분담 압력이 우익 세력의 군사 확장 논리와 완전히 맞물립니다. 즉, 일본 우익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와도 연결된 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불황, 청년 좌절, 미래 불안, 일본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해졌다. 중국에 밀리면 일본은 사라진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경제 성과가 없는 정권은 외교안보 이슈로 내부 결속을 만듭니다.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은 그녀의 높은 자국 내 지지율과 결합해 일본의 경제적 한계와 국제적 위상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국내 정치 카드이자 우익 지지층 결집 전략입니다. 일본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로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정치는 외교와 안보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 위기와 중국 견제를 정권 기반 결속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붕괴, 소비 위축, 청년 실업률 20%대, 지방 부채 폭증, 디플레이션 경고 등 내부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부가 이용하기 좋은 방식은 역시 외부 갈등입니다. 대만 문제, 일본과의 영토 갈등, 센카쿠,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 내부 결속을 위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카드입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를 국제적으로 키우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지도부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다목적 정치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모 세척, 제-20 스텔스, 둥펑 미사일, 세계 1위 해군 함정 숫자, 궁극 의무기까지. 일본은 방위비를 GDP 2%로 올리고 F-35를 대량 도입했으며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반격 능력을 전략에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두 국가 모두 군사 확장을 이미 시작했고 대만은 금연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유럽, 이스라엘의 중동, 두 전선의 골치가 아픈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 확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아시아까지 터지면 미국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 우익의 강경 행보가 전체 전략을 흔들까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키우면서도 지나친 확장에는 경계하는 이중적, 관리형 접근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 자주국방을 무리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KF-21 쌍용화, SLBM 잠수함 전력, K방산 수출, 핵잠수함, 핵연료 주기 자립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대한민국은 전쟁을 만들진 않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은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에 한국은 전쟁의 입구가 아니라 전체판을 안정시키는 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 일본 우익의 정치적 계산, 중국의 내부 위기,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한 지점에서 겹쳐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 안정을 위한 억지력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군사적 도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